백세관리클럽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상반기 공병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리뷰한 여러가지 제품들도 있었지만 오늘 공병 리뷰에서는 너무 고가의 백화점제 화장품이라든지 한 병 다 쓰고 다시 재구매하는데 뭐 5년, 10년 후에나 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배제하고 주로 부담 없이 많이 사용한 것, 현실적으로 사용할 만한 것, 재구매할 만한 것, 많이 사용한 제품 위주로 공병을 모아서 그동안 사용한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상반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헛바람 들어있는 것 말고 실용적인 것만 모아왔는데요. 2023년 상반기 공병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제품들이 이미 리뷰가 따로 있는 제품들도 있고 어디서 구매하는 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공병 리뷰에 더해서 이 화장품 공병을 사용하면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사는 것, 다른 더 중요한 것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 화장품 공병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긴 얘기가 듣기 싫은 분들도 계실까봐 일단 공병을 훑어서 보여드릴게요. 벌써 나 제품만 보고 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므로 어떤 게 공병이 있는지 한번 쫙 훑어서 보여드리고 또 더보기에 정리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제가 공병을 뭐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병 나온 공병들이 있고 헛바람 들은 거, 그러니까 가격만 비싸고 뭐 그렇게 재구매 당장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빼놓은 상태입니다. 오랜 화장품 전문가 생활을 통해서 쌓아온 이 지식을 다 버릴 수도 없고 이 일을 아예 안 하겠다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일이 바쁘면서 이제 관심이 조금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에는 정말 실용적인 거, 저에게 꼭 필요한 거, 제가 쓸 것만 오픈하지 뭐 일부러 뭘 테스트 해본다고 더 많은 걸 사거나 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선크림을 한번 훑고 지나갈게요. 스틱형, 지금 롤온이 나와서 또 쓰고 있는데 그 롤온을 다 쓰면 다시 스틱으로 갈 것 같아요. 이 스틱들이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팔을 어쨌든 가려야 되잖아요. 요거 말고도 제가 지금 핸드백에 들어있는 스틱들이 몇 개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크림들 요 외에도 블루 리자드 이런 건 제 수영복 가방 이런 데 들어있을 거고 유세린 베이비 이것도 팔이랑 목 이런 데 발랐고요. 운동 갈 때 여전히 유세린 바르고 있습니다. 제가 바닷가에서는 블루 리자드 발라요. 여러 번 덧바르기에는 약간 유분감 있는 것이 바르기가 쉽습니다. 바니크림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SPF 30들은 모이스처라이저,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이것을 로션으로 바르면서 SPF를 주면 되는데 운동하러 가서 땀이 난다 그러면 워터 레지스턴, 그러니까 물에 안 지워지는 걸 발라야 되죠. 이런 거는 땀 나면 바로 없어집니다. 실내 생활 그렇게 땀 흘릴 일 없을 때는 부담 없고 이게 세안하기도 편하니까, 그리고 보습력이 좋아서 요걸 많이 썼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쟁여놓은 게 몇 개 더 있습니다. 이게 일반 바니크림이죠. 이건 SPF가 없는데 1차 보습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무슨 크림을 바르던지 간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는 식으로 그러니까 1차 보습제를 쓰는데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를 발라줌으로써 피부를 약간 진정시키고 트러블을 막아주고 또 비싼 세럼이나 크림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절대 오일리하면 안 되고 완전히 매트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야 될 때는 여드름 전문 회사에서 나온 선스크린이거든요. 이게 쫙 달라붙으면서 유분을 흡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끔 매트한 피니쉬가 필요할 때는 이런 것도 사용해 줄 수가 있고요. 이런 뭐 아이 패치 시원하게 눈에 붙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고, 피부가 정말 매트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성 피부이신 분들, 근데 저같이 건성도 어쩔 때 피부가 매트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로슈포제 제품이라든지, 그러니까 1차 보습제로 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여러 통 쓴 게 지금 스네일 크림이 있습니다. 스킨케어가 굉장히 비싼 제품이냐 싼 제품이냐를 구분하기 전에 진정 파트냐 자극 파트냐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 파트인 거죠. 진정 파트로 쓴 게 이 바니크림이나 이 스네일 리커버리 젤 이런 거고, 진정 파트 말고 자극 파트인 것은 무엇이냐, 피부 타입마다 어디가 얼마큼 자극이냐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냥 광범위하게 좀 센 비타민C나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자극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게 PHA도 들었고
약간 리뉴얼되는 나이아신아마이드거든요. 이 뉴트로지나에서 일반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일반 히알루론산이 있습니다. 이건 딱히 진정이라고도 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물에 물 탄 듯한 그런 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히알루론산 세럼들, 비타민C 유도체 들은 것들, 시카들은 여러 세럼들 있잖아요. 그 한국 회사들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시카 진정 세럼. 진정은 상당 부분 로션 크림류로도 진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럼 파트에서 약간 피부를 리뉴얼할 수 있는, 각질을 조금 건드릴 수 있는 자극 파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가성비 좋게 쓸 수 있는 게 여드름용 세럼을 쓰면 돼요. 여드름용 세럼에는 약간의 애시드, 뭐 살릭실리산이라든지 만델릭산이라든지 뭐 글루코나락톤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자극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진정 관리를 하고 이렇게 때리고 얼른 식으로 피부 관리를 하면 피부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 재생 주기만 맞출 수 있으면 피부 상태를 매끄럽게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쓰는 게 아젤라익 애시드 이런 건데, 아젤라익 애시드 다 유도체 제품일 거예요. 한국에 파는 건 아젤라익 애시드 유도체 제품이고, 좀 더 쓴 아젤라산 이런 게 들은 뭐 연고나 크림도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자극 파트에 들어가는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따로 다루지 않았지만 이 코스데바하라는 브랜드가 있죠. 이게 한국 회사인데 아마존 아이허브에서 꾸준히 팔리는 저가 화장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레티놀 2.5라든지 뭐 아젤라익 애시드라든지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지 단일 성분 화장품, 저가 화장품인데 이걸 가끔 아이허브에서 세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구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가 화장품 경쟁 회사가 없고 디오디널이나 뭐 몇몇 회사만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즘에 경쟁 브랜드가 많이 생기면서 입지는 좁아지는데 마케팅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병 리뷰를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에게 이 화장품 고르는 팁이나 물건 고르는 팁에 대해 말씀을 약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화장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게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 스킨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저한테 다른 분 채널에서 본 거를 질문하시는 분이 있고, 예를 들면 식초 세안 이런 건 제가 권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은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식초 세안을 라니마우스가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그것도 헷갈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정보를 얻기는 얻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소스에서 정보를 얻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도 헷갈리고 이게 맞나 틀리나도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을, 양쪽 의견을 들어도 좋죠. 케어가 아니라 육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칭찬만 해주는 게 좋다, 아이들을 훈육을 세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집 애한테 맞아야 효과가 나는 것처럼 이 화장품이나 스킨케어도 약간 상반되는 의견, 믿을 수 있는 의견을 두 개를 듣고 자기 피부에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정보의 홍수가 좋기도 하지만 이게 정보의 홍수가 공해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공병 리뷰도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슈퍼마켓 화장품을 제가 많이 쓰잖아요. 물론 어마무시하게 비싼 화장품 오픈하는 것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헛바람 든 것을 다 뺀다 하더라도 슈퍼 화장품들, 일반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의 보존 시스템이 페녹시 에탄올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피부에는 페녹시 에탄올 발라도 그렇게까지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바르는 거지만, 페녹시 에탄올이나 보존 시스템 때문에 피부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향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화장품도 다 항산화제가 들은 거잖아요. 이게 신선도 있게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의 보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더 독한 보존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장품 회사들이 요즘 쓰는 방식이 있거든요. 어떤 제품류를 발랐을 때 피부가 늘 문제가 있느냐, 그게 보존제 때문이냐, 아니면 나이아신아마이드 계열을 바르면 얼굴이 화끈거리느냐, 비타민C는 절대 바르면 안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구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가 세럼류 중에 약간 피부를 자극해서 일부러 긍정 자극을 주는 류, 비타민C, 락틱 애시드 들은 제품 이런 거를 또 사용해 줄 수가 있고, 거의 모든 화이트닝 제품 중에 나이아신아마이드 고함량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제가 몇 병 잘 쓴 제품이고요. 제가 한국 제품 구입한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왜 단독 리뷰가 없냐. 그러니까 너무 물에 물 탄 것 같은 것들, 비슷한 것들은 뺐고 사용했을 때 재구매할 만한 가성비 좋은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에센스 토너류를 보자면 이런 뭐 시카를 바를 때 시카를 굉장히 비싸게 바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용량 시카 토너 같은 거 이런 게 하나 예를 들 수 있고, 살리실산 들어있는 이런 토너는 바르고 얼굴 뒤집어졌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하바를 쓰면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너 단계에서 아하바를 사용해서 약간 각질 정도는 하고 싶다 그럴 땐 이런 토너류를 사용할 수가 있고, 제가 저가 토너를 사용한 것 중에 어드밴스드 클리니컬, 이것도 뭐 성분이 100% 다 좋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징이 있죠. 비타민C와 페루산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걸 거의 다 썼죠. 바디에 뿌리고 있어요. 뭐 얼굴에 뿌려줄 때도 있습니다. 이 살리실산 들은 거 등이나 손 잘 안 닿는 부분에 각질 리뉴얼을 위해서 티트리, 아젤라게시드, 리커리시 오일 컨트롤 하면서 약간 리뉴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걸 얼굴에 쓰면 얼굴을 드라이 시킬 수가 있으니까 건조 피부인 경우에는 1차 트리트먼트로 바디나 이런 데 뿌려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보습을 해주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바디로션까지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바디로션은 보습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에 토너를 해서 약간 각질 리뉴얼을 해주고 그 이후에 보습을 해주는 것이 좋다. 제가 작년에 한 병, 올해 한 병 쓴 게 이 키엘 페룰산 토너인데, 이게 페룰산을 미리 바르고 나면 그 이후에 바르는 비타민C 효율성도 높여주기 때문에 페룰산 등 토너들을 번갈아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하는 것만 사요. 이게 제가 파우더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미백에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있죠. 그냥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비타민 C보다는 고함량을 바를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아이오브 세일한다 그러면 좀 저가인 것을 돌아가면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너무 비싸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지금 여러 병 갖고 있는데 왜 코스코 세일을 해서 이게 한 병에 15불인가 그랬고, 이걸 다른 데서 사면 이게 한 병에 76불,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었는데 이걸 제가 몇 병을 쟁이고 있죠. 이게 굉장히 좋아서요. 아니요, 히알루론산을 바르긴 발라야 하는데 이게 세일을 했기 때문이죠. 히알루론산에 대한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저가 보습제나 세럼이 들어있으면 한 겹 레이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크림으로 보자면 1차 보습제를 바르고 나서 좀 시간을 두고 2차 보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쓴 게 지금 이런 거죠. 코스코 세일하면 하나 이것도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산 거고, 아직도 한 2병 반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락틱애시드와 펩타이드,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서 아침에 제가 이걸 바르고 이 위에 선크림 바르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타민 C를 발라줬기 때문에 조금 안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바를 때 너무 크림이 헤비하게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면 잘 달라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제형, 로션처럼 된 모이스처라이저를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고, 저녁이다 그러면 조금 더 두꺼운 크림류를 발라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하반기에는 제가 쓸 크림을 완전히 지금 6통인가를 사놨는데 질려서 바꾸는 거지, 뭐 수킨이나 아니면 뭐 유세린 이런 크림류를 두껍게 발라줄 수 있습니다. 여기 갖고 오진 않았지만 뉴트로지나나 뭐 이런 레티놀 크림들 있잖아요. 레티놀 크림들 저녁에 자기 전에 발라줄 수 있습니다. 레티놀 세럼이요, 제가 지금 사용 중인 걸 여기를 들고 오지 않았는데,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더마이 새로 나온 레티놀 쓰고 있고, 이런 레티놀 뭐 2.5라고 된 것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에바 내추럴 것도 있고 유스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걸 돌아가면서 사용해 줄 수가 있고, 아이크림도 뭐 기본 아롯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브랜드 제품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조금 더 비싼 아이크림이라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았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보습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 보습을 해야 가장 효과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병을 리뷰한다는 것은 상반기를 정리한다는 뜻인데요. 제가 올해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좀 편하게 살아야 된다고 할 때 두 가지를 해결을 하면 되는데, 뭐 바를까 뭐 먹을까 고민을 없애면 됩니다. 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너무 막 브랜드 좋은 거, 막 너무 반짝반짝하는 거, 백화점에 비싼 거, 이렇게 남의 회사 광고비까지 내가 내주면서 막 물건을 구입할 필요도 없고, 뭐 너무 맛있다, 어디 맛집이다, 막 이런데 맵고 짜고 조미료 들어가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먹어줄 필요도 없거든요.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좋으면서 자외선 차단이 잘 되면 되는 거고, 자극 관리를 하기에 여력이 없으면 보습 관리로 가는 거죠. 보습 관리가 충분히 잘 되면 그 중에 하나씩 긍정 자극 줄 수 있는 요소를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식품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사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곡, 뭐 저희가 퀴노아라든지 오트라든지 이런 잡곡을 좀 먹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스파게티 면을 사고 약간의 소스를 사주고 양배추 같은 기본 야채를 사서, 또 코스코에서 치킨을 그냥 팩으로 산단 말이에요. 세트로. 단백질, 야채, 홀그레인, 잡곡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몸에 제공을 하고 나서 가끔 맛집도 가고 자극적인 것도 먹는 거지, 하는 것만 리필해서 사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늘 뭔가 새로운 걸 먹어야 되고 늘 뭔가 계속 비싼 걸 발라야 되면, 저희가 이게 바르는 종류가 많잖아요. 로션 하나만 딱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품이 너무 비싼 걸 계속 지속적으로 구입한다 하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클렌저로 말하면 그냥 저는 아직도 세라비 스탈필 이런 걸 쓰고 있고요. 선크림 지우는 용으로 이 유리아지 클렌징 크림을 쓰는데, 이걸 갖고 또 저에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죠. 여기서는 물과 함께 거품 내서 바르라고 하는데 왜 마른 피부에 이걸 바르냐, 피부 뒤집어지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화장품 회사들이 전부 다 스킨케어 전문가를 끼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브랜드가 굉장히 팬시하고 막 백화점에 있는 그런 브랜드가 엄청 좋아 보여서 영화에 나온 것처럼 엄청 스킨케어 전문가고 외모도 출중하고 이런 분들이 일할 것 같지만, 어떤 화장품 회사 브랜드에 가보면 정말 칙칙하게 일만 하는, 정말 얼굴에 로션 하나도 안 바를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사용 설명서를 보면 왜 저러지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걸 물에 적셔서 한번 거품을 내보세요. 거품 절대 안 납니다. 이번 세탈필이 그나마 사용 설명서가 잘 나와서, 세탈필도 마른 얼굴에 클렌징 크림처럼 쓰거나 물에 섞어 써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얼굴에 그냥 마른 채로 화장이나 선크림을 녹인 다음에 그걸 너무 빡빡 클렌징 크림처럼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코팅이 깨질 정도만 가볍게 닦고 물로 바로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크림 클렌저, 세라비 세탈필 같은 걸로 이중 세안하면 선크림이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지, 뽀독뽀독 닦이는 건 많잖아요. 그 뽀독뽀독 닦이는 게 피부에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세안만은 조금 순한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영자 신문일까지 하고 있잖아요. 백세님들 중에 저한테 어떻게 많은 일을 그렇게 다 처리할 수가 있느냐. 네, 저는 결정장애가 없습니다. 리턴이 없어요. 무슨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옷, 그 뭐 더한 차를 산다, 집을 산다 하더라도 결정장애가 없고 웬만하면 리턴을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에게 맞는 것을 잘 알고, 또 멘토도 약간 필요하죠.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편한데, 이게 지금 불신 사회가 되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아니고 서로 꼬투리만 잡아야 되고 이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정보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상반기 화장품 공병 리뷰를 하면서 제 상반기를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하반기에 제 커리어를 바꾸면서까지, 그리고 이미 은퇴를 해서 그만 그냥 일하고 놀아도 되는데 다시 사회로 기어 나와서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불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 이 플로리다도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너무 정보가 없이 오시니까 이 불신에서 시작해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 가장 신용 있는 사람으로서 이 얼굴을 할 수 없이 내밀고 이 동네를 커버해서 이 불신의 늪에 빠진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이 스킨케어 안전하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이사나 비즈니스 투자에 실패 없이 이 동네를 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미국 생활 25년이 됐는데 그 25년 전으로 보면 어디 슈퍼마켓이나 식당에서 한국 분들을 보면 서로 어머 한국 분이
다니세요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최근에요. 한국 사람인 것 같다 하면 서로 인사 안 하죠. 그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이 사회가 서로 불신이 많고 서로 못 믿고 또 나한테 덤텐이나 씌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비즈니스, 한국 식당을 한다 해도 한국 손님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외국 손님 상대로 해야지 한국 손님 상대로 장사 못한다, 이런 말이 교포사회에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제가 줌바를 가서 느낀 게 있는데, 그 줌바를 가면 푸에르토리코,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전부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언어가 같고 서로 굉장히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응원해 줍니다. 서로 잘 되게 끌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서로 잘 되게 끌어주지 않고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렇게 해서 점점 애도 안 낳는다고 하고, 이게 점점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나만 지금 잘 살면 되느냐. 백성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화장품 정보를 이렇게까지 다 알려줘도 되냐, 이런 고급 정보를 이렇게 다 오픈해도 되냐. 제가 왜 이 화장품 업계에서 더 뼈를 묻고 싶지 않고 은퇴하고 싶은 이유가 저작권이 없습니다. 이게 뭔가 카피가 너무 쉬워요. 이 화장품은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뭘 해놔도 누가 베끼기가 쉽습니다. 베네핏 같은 몇몇 회사가 트레이드 마크를 다 해놓죠. 이 펜텐트도 하고, 그렇게 이름만 잘 달았다고 해서 그 포페셔널이 일반 다른 리파이닝 세럼 이런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이게 너무 베끼기가 만연해서 어차피 내 정보도 다 그냥 가져가서 베끼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동시대를 사는 우리 한국 분들, 우리 채널 구독자 백성님들에게 이 정보를 오픈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다시피 제가 뭘 하나 들고 이걸로 다 까져요, 다 펴져요,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채널이 스킨케어로도 빵 터진 채널은 아니지만 가늘고 길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성실하게 일주일에 영상을 2-3개씩 올리면서 지금 거의 4-5년째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그 자리에서 책임감 있는 어른들이 약간의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자기 지역을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사기를 쳐서 내가 이득이 돼서 내가 부자가 돼봤자 얼굴에 더 백화점제 화장품 좋은 걸 바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음식을 더 먹겠어요? 음식을 고급스럽게 더 먹어봤자 몸에 더 좋지도 않고, 화장품을 백화점제 비싼 거 발라봤자 보존제만 더 센 거 바르게 됩니다. 바르는 것도 진정해서 저희가 적당히 발라야 되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서로 서포트는 못할 망정 한국 사람끼리 서로 잘 되는 거 배 아프고 이래서 내가 더 잘 돼서 뺏어오고 이렇게 해봤자 자기 살 깎는 거예요. 제가 플로리다는 커버할 테니 지금 40대 50대 이상 백세님들은 자기 자리 자기 구역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서로 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생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지구망에서 우주 탐사 가고 이런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서로 이렇게 앉아서 싸우고 있고 서로 괴롭혀서 애도 안 낳겠다고 하는 사회를 만들어 봤자 외계인 침략을 받으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그렇게 한 팀이 돼야 될 판인데, 눈앞에 보이는 사람, 같은 말 쓰는 사람,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끼리 같은 피부 타입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화장품을 발라도 괜찮은 사람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믿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은, 멘토가 많은 그런 긍정적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올해 제가 상반기에 느낀 거고 하반기도 긍정생활 루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백세님들 화장품 공병을 쌓아놓고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삼천포로 약간 빠진 감도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자면, 작년까지는 제가 이 화장품 전문가 생활을 놓지 않고 있으려고 10년 주기로 쓰는 고가의 화장품 리뷰라든지 신제품 나오는 것들을 다 한번 사봐서 사용해 본다든지 그런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직도 편집 대기 중으로 업로드 되지 않은 브랜드 리뷰 영상이 한 10개는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영상들이
언제 편집돼서 업로드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화장품적인 정리도 하면서 제 화장품 스킨케어 전문가 생활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올해 하반기 또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잘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도 한 번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는데요. 한 사람의 피부, 여러 사람의 피부를 깊숙이 이해하게 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이 사회에 대한 이해도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내 피부 타입을 알고 내 체질을 알아서 편안하게 잘 바르고 잘 먹고 기본적인 생활을 한다면 저희가 굉장히 큰 욕심을 가지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큰 실패를 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아도 순탄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구역에서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백세관리클럽 백세님들도 자기 자리에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서로 도움이 되면서 내가 가진 불확실한 생각과 의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은 강하고 착한 사람은 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서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피부도 순하게 관리하면서 저력 있게 강하게 그렇게 조련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좋고 싫은 게 분명한 분들은 그 기본 맞추기가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 자신도 뭐가 좋은지, 뭘 먹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사람 비율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일단 자기 자신의 피부 타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면 이걸 발라도 안 되고 저걸 발라도 안 되고 이 관리를 해도 저 시술을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킨케어에 있어서나 우리 생활에 있어서나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 내가 가진 욕망의 크기,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냉정한 선을 생각해서 그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 긍정생활 루틴 만들어 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